지역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북도지사 선거 전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재세, 이해운 전직 의원들도 나섰습니다. 확진자는 폭증하는데 백신 접종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돌파 감염과 백신 부작용이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23km를 역주행하다 붙잡혔습니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하천 둔치가 쓰레기 무단 투기장으로 변했습니다.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수십 톤 넘는 쓰레기를 수거했는데 살림살이가 통째로 버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오늘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6,12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1,818명, 충주 1,562명, 제천 466명, 단양 159명, 음성 672명, 괴산 173명, 진천 634명, 증평 150명, 보은 161명, 옥천 146명, 영동 179명이 확진됐습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25만 6,303명, 누적 사망은 10명 늘어 334명입니다. 충북의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됐죠. 예방을 위한 개개인의 노력이 더욱 중요해진 건데 백신 접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불신이 커지면서 특히 젊은 층의 3차 접종 기피 현상이 뚜렷합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충북에 처음 나온 지난해 12월 초까지만 해도 백신 2차 접종률은 전체 인구 대비 82.6%에 달했습니다. 열흘 뒤 3차 접종이 시작됐을 때도 일주일 만에 고위험군 포함 약 43만 명이 접종을 마칠 만큼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명대에 올라선 뒤에도 상승세는 이어졌고 3차 도입 한 달여 만에 접종률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폭증한 지난달부터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하루 1,000명 돌파에 이어 정확히 일주일 뒤 2,000명까지 뛰어넘자 3차 백신 접종률 증가폭이 오히려 확 꺾인 겁니다. 첫 한 달 동안 24.8%포인트 늘어난 반면 이때 한 달간 반토막이 나면서 11.5%포인트에 그쳤는데 하루 확진자 10,000명의 방역 패스마저 중단된 최근 한 달 동안은 3.6%포인트까지 급감했습니다. 3차 백신 도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접종률은 66%대에 머물고 있는데 특히 30대 이하 젊은 층의 평균 접종률이 40대 이상에 비해 약 24%포인트나 낮습니다. 1차나 2차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가 다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들은 3차를 맞아도 코로나가 걸려서 저는 굳이 맞을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안 맞으려고요. 2차 접종까지는 마쳤지만 3차에 나서지 않는 도민이 34만 명을 넘어 아예 맞지 않은 미접종자 수의 2배를 넘습니다. 돌파 감염이 쏟아지고 부작용 우려가 커지는 등 백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나타난 기피 현상. 실제 백신 이상 반응 신고는 충북에서만 11,6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중대 이상 반응은 신고 기준 206건이나 됩니다. 1, 2차 둘 다 맞았을 때 그 직후에 바로 한 며칠 동안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돌파 감염 사례도 많아지고 하니까 신뢰도도 떨어져서 맞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최근 전파력 감소와 치명률 억제 효과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차나 3차 접종을 하면 맞지 않았거나 1차 접종만 했을 때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배량이 1.56배 덜 돼 그만큼 사망 가능성과 전파력이 떨어진다는 설명. 또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과 유사해지는 경우는 백신을 접종한 때뿐이며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2차 접종자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차 접종자의 치명률은 2차 접종자의 8분의 1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그 효과가 매우 큰 만큼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실 것을. 확진자가 폭증하는데도 백신을 맞지 않는 현상. 17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3차 접종이 시작되긴 했지만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접종률 반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으로 당을 옮긴 4선 출신 오재세 전 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은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실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오재세 전 국회의원이 충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재세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 4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공천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정권 교체를 돕겠다며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겼습니다. 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협치의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면서 투자와 기업 유치에 전념하는 도지사를 내세웠습니다. 이시종 지사가 공을 들인 무예 마스터십은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무예 행사를 폐지하겠습니다. 경제 성장 전국 1등 충북을 위해 투자와 기업 유치에 전념하는 세일즈 도지사가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충북도지사 후보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앞서 박경국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출마 선언을 했고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한 이해운 전 의원도 충북을 방문해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으론 3선인 이종배 의원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지만 현역 의원 출마 시 10% 감점이 부담입니다. 정우택 충북도당 위원장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정부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현역 의원 출마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선거 전에 발을 들였습니다. 중앙당 예비후보자 검증 신청이 오는 25일 마감인데 일찌감치 접수를 마쳤습니다. 당내 일부에서 공천 불가론이 나왔지만 검증이 주로 범죄 경력과 부동산 투기에 맞춰지는 만큼 이변이 없는 한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도 출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놓고 예비후보들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의보 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후보 단일화 시기는 빠를수록 좋다며 이번 주 안에 예비후보들의 회동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공개 제안했습니다. 또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수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건영 예비후보도 기자회견을 열어 단일화를 위한 예비후보 3인 회동을 제안했고 김진균 예비후보는 정책 발표가 우선이라면서도 단일화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송인원 전 충북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괴산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송인원 예비후보는 친환경 유기농 집중투자, 관광 활성화, 교육 인프라 강화 등 5대 공약을 제시하며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까지 전 음성부군소 출신의 이준경, 정성엽 예비후보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처음으로 충청권 시도지사들이 만났는데요. 충청권 공약 등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바로 지방선거를 앞두다 보니 정치적 운신의 폭 때문에 정권 교체기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들이 정기 간담회를 위해 청주의 한 식당에 모였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첫 만남이었지만 대통령 당선인의 충청권 공약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나 공동 발표는 없었습니다. 현안은 이재용 충북지사가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힘을 모으자고 부탁하는 수준에서 거론됐습니다.
현재까지 뭐 열심히 좀 해나가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려는지는 10월달 가야 결정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른 시도지사들도 유니버시아드 유치에 좀 더 관심을 갖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동안엔 이런저런 좀 정치 일정도 있고 그래서 관심도가 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 감이 있어서 이 관심도를 좀 끌어올리는. 공식 안건 없이 식사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데는 민주당 소속으로 곧바로 이어질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3선 연임 제안으로 불출마하는 이시용 충북지사를 제외하면 다른 3명의 시도지사들은 대통령 당선인과 상당한 정치적 대립각을 이어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인수위를 상대로 한 공약 반영 요구는 실무선에서 진행되고 지방선거 전 시도지사들이 한 목소리를 내더라도 원론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충북의 경우 이시용 지사가 불출마하는 만큼 인수위를 직접 챙길 여지는 그나마 충청권에서 가장 크다는 전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석 달도 안 돼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이 정권 교체기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음주운전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던 20대 운전자가 무려 23km나 역주행하다 경찰에 잡혔는데 다름 아닌 한밤중에 고속도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새벽 4시경 평택 제천 고속도로. 대형 화물차가 커브를 돌아 1차로로 정주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거꾸로 달려옵니다. 깜짝 놀란 화물차 운전자는 부딪히기 직전 2차로로 피해갑니다.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승용차의 역주행은 계속됩니다. 잠시 속도가 줄어든 사이 정주행하던 다른 화물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비켜갑니다. 항상 CCTV를 모니터링하게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승용차 하나가 역주행으로 싹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근처에 있는 순찰차로 그 역주행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검거 작전. 역주행 차량의 방향과 위치를 확인한 고속도로 순찰차는 차선을 옮겨가며 정주행 차들을 앞질러 갑니다. 그러곤 순찰차의 속도를 낮춰 뒤따라오는 화물 차량들의 서행을 유도합니다. 자칫 역주행 차량이 다가오는 걸 모르는 차량 운전자들이 정면 충돌할까 봐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며 일부러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트래픽 브레이크를 발동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한 게 이 차량이 저희를 보고도 돌진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뒤에 다른 운전자들도 정말 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순찰차와 맞닥뜨린 역주행 차량이 멈춰서면서 공포의 질주는 막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24살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2배나 웃돌았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경기도 안성까지 시군을 넘나들며 무려 고속도로 50km를 질주한 뒤 안성의 한 터널 안에서 갑자기 방향을 돌려 23km를 더 역주행했습니다. 당시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신고만 15건 잇따랐지만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 방향을 지나친 운전자가 귀가하기 위해 방향을 틀어 20분간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했던 위험천만한 질주는 막을 내렸지만 음주운전 행태는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무심코 하나둘 버린 쓰레기가 더 큰 불법 투기를 불러 아예 쓰레기장처럼 변한 청주의 한 하천 보도해드렸었죠. 보다 못한 시민들이 집게와 마대자루를 들고 나섰다가 끄집어내기도 어렵게 숨겨놓은 고약한 투기에 제대로 골탕을 먹어야 했습니다. 본보기로 버린 사람을 찾아내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미호천과의 합류를 앞둔 청주 오창의 성암천. 쓰레기로 뒤덮인 가파른 둔치 비탈면을 따라 잔뜩 비에 젖은 폐 매트리스를 굴려 올립니다. 하나, 둘, 셋. 혼자는 들지도 못할 대형 가전이며 타이어까지. 아이고 꼼짝다. 남자도 못 들겠네요. 어머. 미끄러지고 넘어져도 어차피 사람이 들어 올려야 합니다.
가파른 둔치 아래로 꼭 이렇게 던져버려야 했는지 고약한 심보에 화가 납니다. 차라리 일단 놔뒀으면은 그래도 좀 쉬울 텐데. 집게를 든 시민들은 넝굴 속까지 기어 들어갑니다. 어차피 불법 투기인데도 무슨 양심인지 찾기도 빼내기도 어렵게 숨겨놓은 게 더 골탕을 먹입니다. 버리려면은 위에다가 그냥 놓으시든가 그러면은 집어서 치우기도 편한데 굳이 이렇게 밑에다 숨겨 놓으셔야 되는지 그 심리를 좀 분석하고 싶어요. 주변 교량과 도로 확장으로 통행량이 급증한 지난해 하반기 몇 달 사이 한적했던 도심 밖의 하천변 수킬로미터가 쓰레기 투기장으로 변하자 보다 못한 시민 100여 명이 집게와 마대자루를 들고 모였습니다. 매트리스나 타이어 등 덩치 큰 폐기물을 빼고도 주워 담은 쓰레기가 100리터 마대자루를 700장을 채우고도 남았을 정도입니다. 버리는 건 쉽지만 줍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발 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청주시는 무단 투기를 추적할 대응책을 추진 중입니다. 하천 감시원을 추가로 배치를 하고 이 주요 도로변 하천 제방 쪽으로 빠지는 그 도로변에 CCTV를 확충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만 하천 흐름에 지장을 줄 정도면 하천법에 따라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오늘 새벽 6시 20분쯤 진천군 교성리의 한 식자재 마트에서 불이 나 5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진화 작업에 나섰던 소방대원 한 명이 건물 외장재에 맞아 목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연면적 1,100제곱미터 마트 한 동과 식자재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마트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불에 탄 내부 CCTV를 복원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PCR 검사를 받은 청주 시민은 오늘부터 청주시 홈페이지 PCR 검사 결과 확인에 접속한 뒤 실명 인증만 하면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시민들에게 검사 결과를 빨리 알려주고 보건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천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 운영이 중단됩니다. 제천시는 정부 방역 지침이 완화됨에 따라 신속 항원 검사를 하던 종합운동장 선별진료소를 올해부터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는 PCR 검사만이 아닌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양성자도 확진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